정도 감독자는 영화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0 몇 년이야? 9년 2월 15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해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육경주 육경주입니다. 다만 이기자가 정도의 성주력과 동반의 무빙을 뛰는 능력을 보면 안쪽에 근성이 앞서있는 12번 퍼스트 빅토리 한가운데 4번 이기라. 퍼스트 빅토리가 선두 굳히면서 12번 4번 10번 경주굴 16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9경주 국산 4등급 육경주입니다. 돼지 챔프도 꾸준하게 작용을 보여주는데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설마 닥터 썬더는 늦추고 하면서도 그걸 다 때려잡은 거예요. 어록이었습니다. 8번, 5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굴 14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12경주 시작했습니다. 12경주입니다. 3번 스와트 댄서입니다. 눈앞에도 가장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마필이고요. 쿨민트는 경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플러스인가. 4번, 9번 막번에 한 방 때리겠습니다. 4번 놓고 스마트 9번. 댄서와 9번 쿨민트 여기에 10번 하이라이트 보셨고 2020년이었나요? 네.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영화의 주제 그 배경이 2020년이었었는데 2020년에는 뭐 비행기가 막 자동차 막 날아다니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상황화가 돼 있죠. 예전에 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 영화에 있던 게 거의 뭐 80%가 현실화가 돼 있다고 해요. 그만큼 미래를 바라본 감독의 시각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만큼 이게 세월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경마는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지 아니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애매하긴 합니다. 하긴 뭐 1000m 기록이 뭐 1분 00초 대를 뛰는 거 보면 말들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1분 4초 막 3초 그때가 했었는데 그죠? 뭐 중요하진 않고요. 구정 면접을 보내고 왔습니다. 뭐 한 주간의 휴장을 마치고 왔는데 저는 뭐 에너지 풀로 채워갖고 왔고 여러분들도 풀로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놀지 않았어요. 구정 동안에 놀지 않으면서 경마를 준비했는데 그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경마는 금요일에 12개의 경주로 펼쳐지고요. 돌아온 탕하죠. 서성훈 기수. 군대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서성훈 기수를 서울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모든 기수들이 서성훈 기수를 부러워했죠. 이 체중에 영향을 받는 기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처먹어도 중간중간에 김밥도 처먹고 초콜릿바를 처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기수기도 하죠. 또 승부사의 기질도 상당히 강했던 기수고요. 부산에 가서 이제 지금 조인권 기수가 오늘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 전에 서성훈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는 정말 뭐 최고의 기수로 명함을 날렸는데 군대는 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재기의 날개를 펴야 되는데 뭐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잘 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많은 두수의 기승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 지금 뭐 조교를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뭐 날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데뷔를 돌아오는 시기를 늦춰가면서 컨디션 조율을 했기 때문에 말도 좀 잘 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컨디션 차원에서 본다면 서성훈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나는 뭐 이름 듣고 무슨 일본 기수인 줄 알았어요. 요하니스. 이거 얘가 지금 페로비치의 친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없죠. 지난주에 구정 전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7전 동안에 한 번도 입상하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마방에서는 많이 태워주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이 친구에 대한 전적을 그 해당 주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비록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외국에서 크게 활동을 했던 기수는 아니라서 글쎄요. 아직까지 리차드 기수도 별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부산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이 두 기수가 외국인 기수인데
시산말로 서울 한국 기수한테 발리고 있죠. 예. 얼마나 변화를 보일지는 적응하는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기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영향가 없고요. 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3경주, 4경주, 8경주, 12경주. 3, 4, 8, 12. 8경주가 더버가메의 승부처고요. 제주용마는 4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부상용마 1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다 고만고만해요. 예. 뭐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뭐 이번 골든 샤프는 지난번에 매번 이 선행이나 선행권에 따라 붙었다가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고, 선행을 지난번에 나섭니까는 버티는 모습도 있었는데, 당시에 체중이 이제 마이너스 20kg가 빠졌었죠. 이게 체중 조절이 되면서 마필도 어느 정도 근육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00kg 육박하는 체중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 지난 1월 18일 날 체중 20kg 이상을 뺐는데 거기에서 적응을 더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교대 모습도 나쁘지 않아서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선두권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선행이 좀 낫겠죠. 경쟁력은 있는데 이게 검증 무대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죠. 지난번에는 편성이 좀 약했고 이번에도 뭐 편성은 약하긴 하지만은 압박이 있는 선행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은 좀 찝찝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3번 파인 트럼펫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이 주행 검사를 1분 2초 후에 통과하려 했던 마필인데 순발력도 있고요. 채찍을 동반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편성이 약해요. 또 우리 승훈이가 서소근 기수가 데뷔하고 나서 데뷔가 아니죠. 군대를 갔다 와서 첫 이제 기승을 하는 마필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마필이 칼칼한 모습도 갖추고 있고 일단 편성이 약합니다. 뭐 2번이 나가든 8번이 나가든 간에 노련한 서소근 기수가 선입권이든 아니면 선행권이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서 3번 파인 트럼펫에 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한번 이 마필을 축 말아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8번 BK 사운드는 여전히 좀 무뎌야 말이 좀 선행을 가면 좀 더 띄워주는 마필인데 무딘 맛이 있어서 유현명 기수로 교체했다는 부분이 좀 더 파이팅 있게 밀어볼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11번 펑키도 인기만데 이 발주한 이후에 좀 발바꿈이 매끄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주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었던 데뷔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는 발주가 조금 늦었고요. 안쪽에서 좀 더 붙여 나온다면은 안쪽으로 좀 더 붙여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죠. 지난번에 발주를 내걸지 못했고 정도영 기수, 이번에 조인공 기수를 교체했기 때문에 강공 의지 나름대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해피게이트가 혼전 와중에 늦발동인데 뭐 항상 그렇게 늦발동이라서 크게 믿음감은 안 가고요. 부상마 1경주는 약간의 변화를 보인 이번 골든 샤프를 놓고 하시는 것도 제가 뭐 뜯어 말릴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20kg의 체중이 빠졌고 체중이 빠진 다음에 버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풀빵이죠. 전혀 뭐 마필이 무기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체중 변화가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을 보여줘서 2번을 놓고 하신다 해도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림수를 가진다면 4번 엄마 파인 트럼펫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현장에서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4번, 8번, 11번인데 한대원은 4번만 파인 트럼펫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컨디션을 확인해 본 다음에 최종 결정해서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가관의 똥집이죠. 1000m 경주인데 이게 뭐 팔리는 마필은 있지만 이게 딱 부러지는 충막감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일단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쓰레기인 것 같아요. 1, 2, 3번 다 쓰레기고. 3번 에이스붕. 이 마필이 지난번 이제 12월 14일 경주였었죠. 나름대로는 오히려 둔한 듯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는 자리를 못 잡았었고요. 1월 18일 날은 좀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서 자리는 잘 잡았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의외로 끝걸음은 이렇게 시원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단순히 좀 나아졌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적 전개가 보장이 돼 있고 뭐 지난번 경주 때도 편성이 강하진 않았지만 이번 경주는 편성이 더욱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의지로만 본다면은 강공 의지가 분명히 있죠. 뭐 경주거리도 1000m로 줄였고 1300에서. 근데 이걸 조금 더 충막감으로는 유력하게 봤는데 뭔가 좀 찝찝하긴 해요. 8번 문학 시그니처는 데뷔전 때 모습은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조교 때 모습은 좀 더 나아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닥터 미미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이제 늪발동이 걸리는 유형이고 발주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요. 또 선두권이 강하다면 갖다 버리겠는데 선두권이 의외로 강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넓혀 있겠고 10번만 원더풀 시티가 의외로 괜찮습니다.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잠재력이 뭐 약간 둔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는 순발력은 나쁘지 않고 채찍 반응이 약간 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느린 마필들 틈속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버린다면은 실마 한라항우 정도가 선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를 노려볼만 하죠. 실마 한라항우는 완벽한 축은 아닙니다. 강력한 축막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최대의 이점이 있긴 있지만 최대의 단점도 있죠. 이 지구력이 없습니다. 선행을 가서 이제 버티는 걸음이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후차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조금만 더 압박을 해버린다면 이 마필도 기대는 부응하지 못하고 졸전을 치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마 에이스 붐이나 10번마 원더풀 시티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만을 선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번에 가다가 버티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방어먹건 정도로 가져가고 8번이나 9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상금마 이경주는요, 실무 한라항우가 절대적인 충막감은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변을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한대건은 4번과 10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금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상경마에 이어가는 승부처입니다. 3경주와 4경주를 한대건이 승부처로 삼았는데 첫 단추입니다. 잘 껴야 되겠죠. 기본은 낫똥말이에요. 예, 뭐 8번마 신라의 미소도 승급 전에 뭐 팔리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마필이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엔 편성이 워낙에 약했었고 깨지지 말아야 될 경주에서 11월 23일날 깨졌죠. 질병도 없고 선행을 나섰는데도 무리함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단승식이 아마 1.1배 연승식 1.1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4차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말을 놀립니다. 1월 18일까지 놀린 다음에 이제 편성 약체팀에서 우승이라는 점에서 정상 출전 주기의 승급전. 뭐 조건상으로는 나쁠 게 없지만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의외로 괜찮은 마필들이 많아요. 뭐 1번, 2번, 뭐 4번, 6번, 뭐 10번, 뭐 10번 우승 티켓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등급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도 있고 제가 지금 잠깐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 중에서 한대건이 충막감으로 세는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8번 신라의 미소에 대한 의지라든가 아니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8번을 녹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대건의 노림수를 가지는 충막감은 따로 있다. 이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 붙어보겠습니다. 이번 3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보이는 인기권들도 나쁘지 않지만 충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자, 한대건이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상마 3경주만큼은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만큼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연달아서 승부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찝찝한 맛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먹으면 되지. 네. 먹을 때는 그냥 시원하게, 화끈하게 먹어야 되겠죠. 네. 일단 충막감은 6번가 동방오리입니다. 둔하죠, 말이. 네. 언제 올라올지 몰라서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마필.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거 쌍으로 못 사죠. 쌍승식을 샀다가 개피 봐요.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복승식에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6번가 동방오리요. 반드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가장 개풀빵으로 보는 마필이 이 3번만 로멀 클래식이에요. 태경이 형이 타는데 지난번에 선행으로 이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끝걸음이 좋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선행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선행을 간다 해도 버틴다는 보장은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조성곤과 김태경인데 뭐 태경이 형이 최근에 뭐 인기말을 타고 입상하는 확률이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다른 마필들이 병신도 아니고 이게 가게 냅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이 있는 만큼 이 3번마 노멀 클래식은 불안한 인기권을 한번 구분을 하고 부상마 4경주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인데 가급적이면 6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6번을 놓고 승부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현장 컨디션에 문제가 발생하고 승부 의지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한대건의 현장 예상에서 마지막까지 곱씹어보고 정리해보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마번이라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4경주는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3번마 노멀 클래식을 똥으로 보고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재밌어요. 꼬일 대로 꼬여있는 경주가 되겠죠. 일단은 4번마 파워터치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좀 요동기가 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발주내에서 출발할 때 요동을 해서 낙마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출정 정지 2개월을 당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정지를 받고 나왔던 제주행 검사에서도 이렇게 뭐 아주 인상적이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뛰는 마필이죠. 선행을 가면은 제 걸음 이상을 띄워주는 마필인데 현장에서 한번 체중 한번 관리해 보시고 3번 파워터치가 뭐 체중이라든가 컨디션 변화가 크게 없다면 뭐 현장에서도 4번을 놓고 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모마 고슬라이더도 마이너스 2kg의 감량의 이점이 있고요. 지난번에 좀 아토미지한테 깨졌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똥마들한테 깨졌다는 게. 누추입을 하는 마필이다 보니까는 안쪽에 조금 더 불리할 수는 있고요. 상태는 나아진 모습. 3번 트리플 실버도 매번 그 타령이니까 이게 지난번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상당한 인기가 실리고 있는데 과실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번 레이싱 갤러퍼도 마찬가지예요. 뭐 등짝에서는 서서운 기수기 때문에 더 팔리는 마필이지 이 마필이 지난번에 우승을 할 때에도 편성이 약했었고 1월 6일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나가니까 잘랐더니 또 입상을 해갖고 저를 병신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라고 보지 않아요. 능력 자체가 좀 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무적 스피드는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능력마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조개떼 걸음은 나아졌고요. 10분 뭐 킥고잉은 자꾸 코를 파고 있는데 왜 리차드 기술을 자꾸 기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술가 좀 바뀐다면 충분히 나을 텐데 왜 자꾸 리차드인지 모르겠네. 이 마필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좀 그렇네요. 시우먼 로카드키는 승급 전에 편성 약체팀에서의 낙승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이상만 없다면 4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7번 레이싱 갤러퍼는 개풀빵으로 보고요. 2번, 9번, 10번 중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2번, 4번, 9번, 10번 이 네 마리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는 현장에서 컨디션 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6경주입니다. 11마리 앞뒤로 주전했고요. 정말 어려운 경주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배당판에서 초고 열리면 아마 그렇게 낮은 배당은 아닐 거예요. 능력마도 없고 딱 부러지게 뭐가 낮았다라는 느낌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정 C형이야 6등급의 별정 C형 거기다 고정적으로 1600이면 정말 똥말 중에 상똥말들 나온 겁니다. 그냥 대충 얘들도 어떻게든 상금 벌어서 승급을 시키는 건데 이 강력한 축은 한 마리도 없어요. 늦추입을 하는 이번만 행복코리아가 데뷔전 때 그나마 좀 가능성을 남겼는데 워낙에 바닥권 전기다 보니까 발주 연습도 하면서 신경을 써서 얼마나 성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1600m가 무조건 낮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선두권이 빠르지가 않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3번 백두대오는 매번 그 타량이고 그 정도 올라오는 걸음은 있고요. 3번 파워풀핏이 이 마필도 발주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늦추입을 하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경주를 임해야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일지. 8번 투투 해머는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분명히 보여준 게 없는데 이게 선행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뭐 다른 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6번가 소중한 선물밖에 없는데 유현명 기수가 이렇게 좀 똥말 가지고 기술적으로 선행을 가서 버티는 역할을 상당히 잘합니다. 선행만 말고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8번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9번 폭스 컬러링도 지난번에 입상하긴 했지만 편성의 약체팀이었었고 거의 쥐어짜다시피 올라왔던 걸음이라서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가져갈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는 강력한 대가리 있다. 이거는 정말 개 같은 소리고요. 지들도 몰라. 그러니까 뭐 뛰다 보니까 뭐 우승이고 입상이지. 이런 경주는 무리하게 배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의도적으로 배당 한번 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0번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요하니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수가 얼마나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단은 가장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2번과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8번과 투투해머는 기습전을 한번 노려만 하기 때문에 8번까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장에서 2번, 4번, 8번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믿음이 안 간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번 겁니다. 자, 부상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이고요. 12마리 아필드. 이제 3번은 가보데이가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2연승을 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기를 한 번에 얻고 있는데 항상 여력이 많지는 않죠. 선행을 가서 이제 마신 차가 있으니까 제어하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런 건데 서승원 기수의 마이너스 20kg의 감량, 또 안쪽 게이트 3번 선행만 한 마리도 없죠. 찾아봐도 단독 선행이 예견시 되고 이게 오션 피닉스가 선행형이긴 하지만 가보데이의 선행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3번이 나가는 순간에 2번은 아웃이라고 보고 3번 가보데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불안하긴 하지만 3번 부산볼트는 매번 그 정도 올라오고요. 5번 가문의 영광은 감량이 있어요. 3kg. 이게 회복이 됐다고 봤는데 자꾸 안 뛰네. 그나마 1300m에서는 끝걸음을 보이는 마피이기 때문에 경주거리를 줄였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점을 작용할 겁니다. 7번 영광의 시대도 꾸준하게 뛰긴 하는데 뭔가 결정력이 부족했던 모습이었었고요. 곰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 비해서 조율을 잘했어요. 조개떼 모습도 상당히 나아져서 안 될 것 없고. 고마 장한직주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맹하죠, 얘가. 이 결정력을 보일 때는 정말 미친년 거시기를 볼 때는 한번 결정력을 보여주는데 이 마필은 매번 밋밋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뛰다 보니까 이게 팔려도 믿음이 안 가고 또 들어와도 또 할 말은 없고 참 애매한 마필 중에 하나예요. 지금 100년 시대도 비슷한 면이긴 하지만은 경주 전개가 원래 혼자 뛰면 더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가보데이 놓고밖에 할 수 없다면은 딱 두 방만 때리고 싶어요. 5번과 7번. 만약에 3번을 놓고 하지 않는다면 좀 분산하겠지만 3번 놓고 7번, 5번 두 마리 중에 결정을 하겠고요. 배당이 나온다면은 12번은 100년 시대에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경주는 3번 놓고 5번, 7번 두 마리 앞에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600m입니다. 12마리 앞에 주자인데 국전 4등급이에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6경주 6경주입니다. 아마 이기자가 정도의 선수력과 중간에 무빙이 뜨는 능력을 보면 안쪽에 근수하게 앞서있는 12번 퍼스트 빅토리 한가운데 4번 이기라. 퍼스트 빅토리가 선두 굳히면서 12번, 4번, 10번 경주굴 16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9경주 국산 4등급 이경주입니다. 대지 챔프도 꾸준하게 작용을 보여주는데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설마 닥터 썬더는 그 늦추고 하면서도 그걸 다 때려잡고 있어요. 5번, 8번, 4번. 어록이었습니다. 8번, 5번, 7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굴 14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12경주 시작했습니다. 12경주입니다. 3번 스와트댄서입니다. 눈앞에도 가장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마필이고요. 쿨민트는 경기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플러스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번, 9번 맞고네. 한 방 때리겠습니다. 4번 놓고 스마트 9번. 댄스와 9번 쿨민트 여기에 10번 이거는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경주가 아니죠. 의외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5번, 8번, 12번이 팔리고 있고 그 안에 7번 백두퀸이라든가 아임모 스타, 7번 이스트윈드 이런 마필들이 도전 세력처럼 배당판을 이끌어갈 겁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거람들이 분명히 있는 마필들이죠. 이제 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성장.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2살 때하고 4살 때하고 확연히 틀려요. 물론 이제 말이라는 것은 동물들은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좀 느리죠. 그래서 그 완성도가 과연 장거리에 어떠한 마필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더 보여줄 게 있느냐 이걸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교의 패턴이라든가 심호흡, 폐활량을 늘려놓은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한대건은 그러한 마필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번 8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대건의 금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차입니다. 8경주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필이 부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마필이 컨디션이 별로인지, 어떤 마필이 최상의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이것을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8경주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16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일단은 산막 K 플러스 1이 문제죠.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데뷔할 당시부터 보여준 걸음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우승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 앞에 딱 한 번 부진한 경주가 바로 1100m였습니다. 그것도 선행을 가서, 정말 이 그 당시에 발주를 추돌을 하고, 좀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간 건 있지만, 너무 무기력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맞춰 먹었어요. 32배의 배당을 맞춰 먹었었죠. 이게 적정 거리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건데, 다시 한번 거리를 늘렸습니다. 승급전에 거리를 늘렸는데 상대는 좀 약하고, 근데 좀 찝찝한 마음이 있고, 이 1600m에서는 검증이 돼봐야 돼서, 뛴 거는 보면은 결코 무시 못하는데, 뭔가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을만한 마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휘익은 선행은 가지만은 지구력 부족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있고, 6번 영광 빅토리는 지난번에 우승을 했는데 끝걸음이 이제 중간에서 무빙을 뜨니까 조금 더 띄워주긴 해요. 과연 똑같은 레이스의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조기 때 모습 보면 상태는 크게 이상 없고요. 나름대로는 준비는 착실하게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트다이어가 그래도 좀 꾸준한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에 뛴 걸음 자체가 인상적이지 않았었고, 또 1100m라는 경주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보니까 편성도 약하고, 그래서 9번을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10번은 퍼스트 무브는 7살인데 다 뛰었죠. 가끔가다 올라오는데 상태는 좋아도 안 될 것 같고, 시험 에이스 질주가 그나마 조금 더 보여줄 거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5번 원더풀 캡틴도 팔리긴 하는데, 7세의 어필이 그 정도 뛰었으면 잘 뛴 겁니다. 그 이상의 걸음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경기전기가 잘 풀렸다고 보여지고, 9번을 놓고 하되 변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번을 놓고 4번, 6번, 12번 이 세 마리 앞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보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마필도 약간의 좀 혼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번을 놓고 4번, 6번, 12번 세 마리 앞을 말씀드리면서 9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과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지난 경주 때 압도적인 인기였었죠. 9번 퍼스트 체인저. 선행을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제대로 경주가 안 풀렸죠. 그런데 무리의 선행을 갔고, 근데 중간에 누가 넘어가니까 말이 안 뛰어요. 이게 뭐냐면, 재결실에 올라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조교사나 기수가 원래 좀 앞에 가면은 근성 있게 뛰는데, 누가 이렇게 경합을 한다든가 넘어가면은 좀 덜 뛰는 경향이 있는 마필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마필이 당일날 피열 후두 제주름 어쩌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에요. 호흡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아마 경주 당일날도 호흡이 안 좋았을 겁니다. 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에 갔던 마필이 누가 넘어가서 하니까는 안 뛰었다.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고요. 조교 때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가지고 있던 호흡기 질환 때문에 당일날 발생한 그 이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덜 뛴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까지 보였던 걸음이 원체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오로지 선행이죠. 선행을 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이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6번과 투스카로 라비라든가 3번과 짜잔 이런 마필들이 퍼스트 체인저와 경합성에서 선행을 낚아채버린다면, 기수나 조교사의 표현대로 질병 때문이 아니라면
마필이 덜 뛰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서 이걸 놓고 하기에는 이번 경기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번 짜자는 지난번에 입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보여준 걸음인데 마이너스 5kg의 대폭 감량 이점이 있어요. 조개 때문에 모습을 보면 왜 조개를 이따위로 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3번을 한번 우선적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4번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못뛴 걸음은 아니지만 승급전에 바로 통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9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7번 호크킹은 항상 노리고 있는 마필이고 11번만 당대거함이 끝걸음 한 발이 있는데 이것도 누추입이라서 크게 믿음은 가지 않아요. 2번 바운드 명운도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워낙에 늦발동이죠. 늦추입도 하고 늦발동도 걸리고 하지만 조금 더 몰아서 안쪽에 붙여놓는다면 의외로 끈끈한 모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캡틴 가이도 상태는 살아났던데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를 하고서 깨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법을 보려면 8번 새우가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9번 퍼스트 체인저가 문제겠죠. 호흡기 쪽의 질환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경기 당일날 발생을 했던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상태가 좋고 호흡 소리가 매끄럽다고 한다면 9번을 놓고 하겠지만 방송에서는 3번 짜잔을 충격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원 럭키코리아도 많이 살아났던데 근데 이건 제가 근본이 똥말이라고 만나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크게 메리트는 없네요. 자, 부상마 11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지난번에 1800m도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10번만 뉴 레전드가 이제는 57kg의 중량을 부여받았죠. 55kg까지는 짊어져 봤지만 57이니까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뛰는 거로는 전혀 안 불안하겠는데요. 꺾어지기 전까지는 10번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3번 미스터 스캣이 그만큼은 뛰죠. 이 12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을 가져다 둔 마필이 바로 미스터 스캣입니다. 리차드 기수에게.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12번 탔는데 딱 한 번 입상한 게 이거예요. 이 21번 탔는데 이거 입상한 게 이거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참 근데 뭐 자기하고 맞는 마필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 5번 바로가 또 나는 나쁘지 않고 2번 브라가 이게 안쪽에서 선유권에 가다 보면 하면 더 뛰거든요. 그러니까 서성훈 기수의 빠따의 힘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의 이점을 보면 이 불화는 충분히 사고를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6번 아델의 준주는 매번 끝하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고요. 10번 놓고 가면 여러 방 못 가요. 10번을 놓고 가면 2번, 4번, 5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을 내야지 뭐 더 가져갔다가는 환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부상마 11경주는 한 대거나 10번만 뉴레전드를 인정을 하고요. 2번, 4번, 5번 중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관의 부상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필들이 출전했지만은, 10번 영천 더비가 지난번에 상당한 선전을 펼치면서, 콰이어트 랩터가 오면서 저희 막권을 깼죠. 정말 짜증이 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콰이어트 랩터가 이번에 또 되느냐? 또 돼도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콰이어트 랩터가 된다면은, 경마가 재미가 없겠죠. 10번 영천 더비도 솔직히 강력한 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전개가 잘 풀렸지만, 당시에는 51kg, 지금은 또 54.5kg, 약간의 한계 초중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건도 염두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관이 노리는 마필은 딱 2마리예요. 그 2마리에는 영천 더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를 한 방으로 때리고 영천 더비를 바칠까 아니면은 영천 더비를 축으로 놓고 그 2마리를 때릴까 이런 고민이 약간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대관의 노림수의 마필은 2마리 마필 의외로 안판이 마필 한 마리 있고요. 인기권의 마필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천 더비가 선전할 수 있지만 이 마필들과 한 개만 들어와 준다면은 한우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대관의 현장 예상에서 분명히 공개가 될 테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12경주 한대관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승부처 공개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4경주, 8경주, 12경주 3, 4, 8, 12 8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명과 4경주 역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서울 취재 들어갔다 와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